자, 25강의 2번입니다. 자, 건축 공간들은 된다. 되게 기억에 남게 된다. 뭐를 통해서? 그 건축적 특징들에 의해서 어떤 그것들을 정의하는 것들은 그 건축 공간들이겠죠. 당연하죠. 어떤 건축 공간이 뭘 때문에 기억에 남냐? 걔네들을 특징 짓는 주요 특징들, 걔네들을 정의하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건물의 가장 큰 특징을 통해서 기억에 남게 된다는 거죠. 규모, 그다음에 어떤 적절함, 사람들에 대한 어떤 적합성, 그다음에 미학, 그리고 시각적 영향력, 이런 속성들이 있다. 많은 구성 요소들 중에 어떤 주는 한 장소에게 그것의 특징과 느낌을 주는 어떤 공간의 목적은 만들 수 있다. 그것을 하나의 장소로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공간과 장소라는 게 지금 개념이 나뉘어져 있는데, 공간은 좀 추상적인 느낌이고 장소는 인간이 이제 생활하는 개념으로 보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제 인간들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도 녹아 있고 인간들의 익스피리언스도 녹아 있고 뭐 그렇겠죠. 그러니까 어떤 공간이 가지는 목적이 뭐 회의장이야. 그럼 거기에서 이제 사람들은 회의를 하는 장소가 되겠죠. 그곳이 뭐 이런 식. 갑자기 또 펜이 안 되네. 잠깐만요. 앞에 촬영한 게 아까우니까 좀만 좀 기다려 보세요. 1분만 기다립시다. 자, 해볼까요? 백악관에 있는 오벌 오피스, 뭐 이름 그대로 이름이니까 일단 해석을 하지 말고, 백악관의 오벌 오피스는 좋은 예시다. 장소라는 것에 뭐를 가진 엄청난 역사적인 의미를 가진 그 독특한 타원형의 모양이 이 훌륭한 방에 만든다. 그것을 기억에 남게, 그리고 준다. 그것에게 특별한 중요성을. 뭐 없이 ostentations, 호사스러운 것 없이, 덧붙이자면 조지 워싱턴은 가지고 있었다. 두 개의 방을 마운트 버논이라는 곳에 바뀌어진, 포함하도록 그 인사받는 끝부분들을 포함하도록, 뭐 하도록, 그가 인사할 수 있도록 손님들한테 서 있으면서도 중앙에 뭐 할 때, 그들이 둘러쌌을 때, 그 주변에서 둘러쌌을 때, 이게 구분이라고 해야 되겠군요. 그러면 다시, 조지 워싱턴은 두 개의 방을 가지고 있었어요. 개조된, 포함하도록 굽어 있는 끝부분을, 양쪽 끝부분을. 뭐 이렇게 됐으면 이 부분이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가 뭐 할 수 있도록, 인사할 수 있도록, 중앙에 서 있으면서도 자기를 둘러싼 사람들한테 인사를 할 수 있도록,
또 토마스 제퍼슨은 설계했다. 2개의 타원형 미팅룸을. 타원형을 계속 선호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메인층에 이 로툰다라는 곳의 메인층에 어디에 있는 버지니아 대학에 있는. 그래서 이런 타원형 방들은 보여졌다. 민주적이라고 보여졌다. 왜냐하면 어떠한 사람도 놓여질 수는 없기 때문에 더 중요한 위치에 그 방 안에서 다른 누구보다. 그래서 어떤 건축적인 특징이 뭐 예를 들면 지금 여기 타원형이라는 거 뭐를 만든다? 어떤 장소의 특징을 만들어낸다. 이 정도의 의미로 볼 수 있겠죠. 그다음에 또 잠시 충전을 좀 하고. 네? 뭐 자꾸 붙여놓게 나. 자, 26강의 1번. 어떤 상당한 과제가 발생한다. 어떨 때? 우리가 물을 때. 뭐인지를, 있는지를. 어떠한 그런 것이라도 있는지. 뭐와 같은 such as. 일반적 적성이라는 것과 같은 그런 게 있는지를 물으면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적성. 일반적 적성이 모두가 다 가지고 있는 거라는 건데 공통되게 좀 그런 게 있냐 하면 좀 문제가 된다. 많은 사람들은 훌륭하다. 미적분해. 그러나 쓸 순 없어 좋은 에세이를 혹은 그릴 순 없어 좋은 그림을. 만약에 그들의 삶이 만약에 아니라 일단 비록이야 되겠군요. 비록 그들의 삶이 그것에 의존한다고 하더라도 못 그리는 건 못 그리는 거다. 적성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적성이 다른데 일반적 적성이라는 게 있다라고 자꾸 주장을 하면 문제가 생긴다 했잖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걸어 들어갈 수 있어. 방 안으로 낯선 사람이 가득한. 그리고 즉각 알아낼 수 있어. 그 인간관계들을 그리고 느낌들을 그들 사이에서의. 근데 딴 사람들은 절대 못 배워. 이런 스킬은. 그래서 윌 라저스가 말했듯이입니다. as put 모든 이는 무지하다. 오직 좀 다른 주제에 대해서만 그럴 뿐이지. 어쨌든 다 잘하는 거와 못하는 게 다르다는 거죠. 명백히 개인들은 다 다르다. 그들의 적성에 있어서. 그러니까 일반적 적성이라는 거 없다는 거죠. 학습하는 걸 위한 어떤 구체적인 유형을 지식이나 기술에 가르쳐지는 구체적인 방식으로 100명의 학생들은 참여하는 강의의 어떤 주제에 대해서 그들이 아무것도 몰랐던 주제에 대해서 이전에 그런 100명의 학생들은 모두 다 걸어 나갈 것이다. 다른 양과 종류의 학습을 가지고. 그리고 적성은 그 특정한 내용에 대한 적성, 그리고 그 특정한 가르침 방식에 대한 적성은 한 가지 중요한 요소다. 바로 이 차이를 설명하는데, 그러나 그 학생들이 어떤 이 수업에서 가장 많이 배웠던 그 학생들이 또한 배울 것인가? 가장 많은 거를 만약에 그 수업이 다른 주제에 대해서라면 혹은 만약에 똑같은 자료가 제시된다면 뭐를 통해서 직접 체험하는 경험들이나 아니면 소집단 속에서 그러면 얘네들 더 잘 배우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런 방식일 때 잘 배우는 애가 저런 방식 때 잘 배우겠냐 이런 거죠. 그래서 사람들의 적성은 다 저마다 다르다. 뭐 이 정도의 얘기로 보면 되겠고. 그다음에 27강의 2번. 잠깐만요.
자, 해봅시다. 27강의 2번. 언어들은 훨씬 더 비슷하다. 뭐보다? 이전에 had been thought, 생각됐었던 것보다. 그리고 그러한 보편성이 비슷하다고 했으니까 이러한 보편성이 나타낸다. 뭐라는 걸? 인간의 뇌가 설계되어 있다는 거. 이해하도록 세상을 특정한 방식으로. 그리고 그것들은 또한 일치할 것이다. 현실의 구조에. 그러니까 결국 인간의 언어가 비슷한데 왜 비슷하냐? 결국 우리 뇌가 세상에 반응하는 방식이 있을 텐데 세상이라는 게 결국 현실이라는 게 결국 사람 사는 게 비슷비슷하니까 그럼 뇌가 여기에 반응해서 만들어낸 게 언어인데 그럼 현실이 다 비슷비슷하니까 그 언어도 비슷비슷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자, 그러므로 모든 언어들은 가지고 있어 다 비슷하다는 거죠. 또 명사, 동사, 수식어 그리고 이름 그리고 대명사 이런 걸 가지고 있다. 근데 언어들은 이제 또 다를지도 모른다 했네요. 뭐에 관해서는 순서, 단어들의 순서, 문장 안에서. 그러나 문장들은 항상 사용되긴 해. 결국 이게 핵심이죠. 그러니까 어순 정도는 좀 다를 수 있는데 하지만 문장이라는 게 늘 사용된다는 건 또 똑같지 않냐. 심지어 단어들의 순서는 다르지도 않아. 그렇게 넓게 다르지도 않아. 뭐만큼? 그럴 수도 있을 만큼. 뭔 말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다르려면 진짜 어순이라는 게 다르려면 뭐 몇십 가지가 나올 수 있을 텐데 그렇게까지도 다양하지도 않다고. 스티븐 핑커는 말한다. 뭐라고? 있다고. 128개의 가능한 순서가 있는데 주요 부분에 대한 문장.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뭐 경우의 수처럼 인간이 주로 사용하는 문장 성분들을 다르게 늘어뜨릴 수 있는 경우의 수가 128가지가 있는데 근데 대부분의 언어들은 사용하더라. 한 가지 정도만. 오직 둘 중에 한 가지. 그러한 가능성들에. 그러니까 한 50% 정도만 쓴다니까 한 64개 정도만 실제로 언어에서 사용되고 있다는 거죠. 다 비슷하다는 거야 결국에는. 또 중요하게 대부분의 언어들은 가지는 듯 보여요. 거의 동일한 리스트를 개념들에 그리고 결과적으로 거의 모든 단어와 문장들은 번역될 수 있다는 거. 효과적으로 그것도 한 언어에서 다른 언어로. 이게 언어가 비슷하다는 결정적인 증거겠죠. 네, 여기까지입니다.